먼저 부등식을 접한 거는 인수분해와 방정식과 함수가 서로 같은 연장선에 있다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 따져서 부등식 구하는 거를 제일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값 넣어서 노가다 띠면서 부등식 구하는 걸 지금 하고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조건 부등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지금 아직 안 배우기는 했는데 1차 부등식에서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있었지. 그때 조건이 뭐였어? 미지수가 사라지고 말이 된다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오케이? 미지수가 사라지고 말이 된다라는 게 조건이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금 방금 말한 해가 모든 실수로 나오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절대 부등식은 고등상 때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방금 말했잖아. 해가 모든 실수인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럼 고등상에서 절대 부등식을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배웠어. 근데 고등하에서 또 하지. 그 이유는 뭐냐면 절대 부등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서 한번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부등식이라는 거는 고등상에서 이미 배운 거라서 건너뛰고요. 바로 절대 부등식으로 갈 겁니다. 자, 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를 고등 상과 하에서 나눠서 배울 건데,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가 모든 실수인 부등식을 이야기해요. 해가 모든 실수인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얘를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고등상에서도 배웠는데, 고등상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해서 절대 부등식을 배우냐면 그래프의 모양을 관점으로 해서 배워요. 그래프의 모양을 관점으로 해서 배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모양으로 배운다는 것은 일단 1차 함수를 먼저 얘기를 한 거고요. 그 1차 함수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냥 말 그대로 y는 a꼴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1차 함수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생긴 2차 함수가 생길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x축 위에 붕 떠 있는 그래프가 그려질 경우에는 얘가 0보다 크다 그랬을 때 모든 실수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응? 지금 요 내용들은 내가 수업을 안 했어. 요 내용들은 수업을 안 했어, 일부러. 이것까지 하면 부등식 개빡세요. 그래서 프리윈터 때 다 배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는 빼고 진행을 했고, 이거는 윈터 때 채워서 해줄 거예요. 윈터는 우리가 강좌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늘려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절대부등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절대부등식을 고등상에서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으로 봤다면 고등하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완전제곱식을 관점으로 볼 거예요. 완전제곱식의 관점으로 볼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a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았었죠. 그리고 b제곱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았었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 a가 0보다 크거나 같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대값 b도 0보다 크거나 같았었으니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절대값 a,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고등하에서 학습을 할 때는 무조건 완전제곱식을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친구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완전 제곱식을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두 놈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니? a 플러스 2분의 1 b의 제곱이라고 해주고 표준형 만들기랑 똑같은 이차함수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b제곱을 써주면 되겠지. 그 끝에 플러스 b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 더하기 2분의 1에 b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우리가 제곱이 되어 있고 제곱이 되어져 있으니까 음수가 나올 리 없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 끝.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니? 성공 이해가? 그리고 요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애가 또 누가 있냐면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애가 또 누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이미 배웠으지 2분의 1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제곱 b 마이너스 c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증명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파트에서는요 중학생 때 했던 것처럼 부등식이 왜 성립하는지를 증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걸 증명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노가다를 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다음 장에 있는 예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를 보니까 와씨 졸라 복잡한 게 생겼어요. 졸라 복잡하게 생겨서 A가 C보다 크고요. B가 D보다 크대요. 이거 일대 부등식이 A, B 더하기 C, D고 A, B 더하기 B, C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걸 증명해 달라는 거야. 부등식의 증명은 기본적으로 완전제곱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두 번째로 인수분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인수분해로 풀어볼게요. 단순해. 얘네들을 열로 다 이사를 시켜. 다 이사를 보내버리니까 A, B 더하기 C, D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C가 0보다 크다. A끼리 묶고 C끼리 묶을 거예요. 맞나? A랑 C랑 세트구나. 그랬더니 A 바로 B-D랑 C를 마이너스 C로 묶어야 되겠구나. B-D가 될 거고 그러면 A-C가 B-D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죠. 자, A가 커요? C가 커요? A가 크니까 얘 양수네요. B가 커요? D가 커요? B가 크죠? 그러니까 얘도 양수네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0보다 크다 라고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여기 파트는요 너네들한테 서술형으로 요구할 때 뭘 요구하는 거야?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요구할 거고 그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인수분해를 쓰느냐 완전제곱식을 쓰느냐의 차이로 갈리게 됩니다. 오케이? 처음 증명은 힘들 거기 때문에 QR코드 없는 걸 거의 다 내가 풀어줄 건데 2번 같은 경우도 그냥 이항에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쉬운 건 넘어갑시다. 자, 7번 같은 문제로 갑시다. 7번 같은 문제. 자, 요거 하나 지울게요. 자, 7번 문제를 봅시다. 7번 문제. 자, 7번의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7번의 1번 문제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A 더하기 B라고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항상 알아줘야 돼. 둘 다 양수일 때 제곱하면 부등호 안 바뀌어요. 근데 둘 다 음수일 때 제곱하면 부등호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때 제곱하면 큰일 나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제곱하면 둘 다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0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에 따라 제곱한 값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건 함부로 하면 안 돼. 자, 일단 얘네들은 둘 다 양수라는 게 확정되어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 줍니다. 자, 봐봐. 완전 제곱식이니까 제곱해도 돼. 자, 틀은 이거야. 고등하에서 배우는 절대부등식의 틀은 제곱, 완전 제곱식, 인수, 분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주면 이게 a 더하기 2 루트 a b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b가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a, b 소거 될 거고 양면 2로 나누니까 루트 a,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둘 다 양수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곱해서 풀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 두 번째 거 그냥 해줘야 되겠다. 자, 두 번째 거 루트 2괄호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루트 a 더하기 루트 b죠.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2a 더하기 2b가 a 더하기 2 루트 a b 더하기 b가 되고요. 한쪽으로 다 이항을 하면 a 마이너스 2 루트 a b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죠. 그럼 이쪽에 있는 애는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따라서 제곱된 거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세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 썼어?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다음으로 빈칸 채우기는 그냥 한번 도전을 해 보시고요. 12번 같은 문제로 갑시다. 12번 같은 문제. 자, 너네들이 이제 12번 같은 문제를 증명하라 그러면 이제 난관에 봉착합니다. 와씨 저거 뭔데 증명하라고 하지? 저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요, 단순 무식하게 갑니다. 아주 단순 무식하게요. 그냥 전개하세요. 그냥 전개하세요. 심플하게 우리가 12번 같이 한번 전개를 해보면요. 앞에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고 이게 a 더하기 b였으니까요. 얘를 그냥 전개하면 a 4제곱 더하기 ab 세제곱 a 세제곱 b 더하기 b 4제곱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 뒤에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제곱해주면 얘는 a 4제곱 더하기 2에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a 4제곱끼리 b 4제곱끼리 소거가 될 거고 양변을 a, b로 나눠줍니다. 양변을 a, b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a, b가 모두 다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가 안 바뀌는 거죠. 양변을 a, b로 나눠주면 얘가 이제 b제곱 더하기 a제곱은 2ab가 되고요. 얘를 이항해 줌으로써 a-b의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서 성립 가능이라고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가니? 그냥 심플하게 뭐 한 거야? 전개한 거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다 똑같은 방식으로만 진행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울 거 없이요. 다 전개하시고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짓을 계속하면 슬슬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공식화해서 하나의 재미난 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게 산술기하라는 방식이에요. 자, 산술기하라는 걸 한번 봅시다. 산술기하는 공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시작이 있어야 되겠죠. 시작을 먼저 해볼게요. 얘의 첫 시작은요, 이렇게 돼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은진씨, 우리가 배웠을 때 실수 범위 안에서 루트하는 뭐가 될 수 없었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 전제 조건은 a와 b가 양수일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오케이? 양수일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고요. 성호가 등호는 언제 성립할 것 같이 생겼어? 등호는? 잘 봐봐.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겠어? 응? 봐봐. 사은아,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그래, a, b 같으면 루트 a 빼기 루트 a 되잖아. 그래서 0 나온다는 거야. 간단하지? 그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라고 전제 조건이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변을 이제 그냥 제곱해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2 루트 ab 더하기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b가 2 루트 ab다 라고 표현이 돼요. 이해가니? 쉽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나게 산술기하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걸 씁니다. a 더하기 b는 양변을 2로 나눌게 루트 a b라는 애가 나오고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양변을 뭘로 나눴지? 제곱은 아니었고 양변을
a 플러스 b로 한번 나눠볼게요.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눠주면 1보다 a 플러스 b분의 2루트 ab가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겠죠. 그 상태로 양쪽에 루트 ab를 곱합니다. 그러면 루트 ab는 a 더하기 b분의 2ab라는 꼴이 돼서 여기에 a 더하기 b분의 2ab까지 추가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우리는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실 실제 문제풀이에는 얘네들만 쓰니까 요것만 중요하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요것들만 중요하게 기억하셔도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다? A, B가 양수일 때 부모는 A는 0, A는 B일 때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본격적으로 예제로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제로 1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1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7번으로 가보면요. 우리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괄호하고 4a 플러스 b분의 3과 그리고 괄호하고 a분의 3 더하기 b라는 녀석이 나타나고 이게 a, b가 k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를 우선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해보면요. 이게 12 플러스 4ab가 되고 플러스 ab분의 9라고 나오고 플러스 3이 돼서 이거는 15 플러스 4ab 플러스 ab분의 9라고 나오게 되죠. 그럼 이 값의 최소를 알고 싶으면 우리는 뭐를 알면 돼? 여기 있는 요 라인에 최소값을 알면 되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힌트 첫 번째 더했을 때 최소 더했을 때 최소를 물어보거나 혹은 곱했을 때 최대를 물어보면 우리는 산술기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술기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산술기하는 기본적으로 요거잖아. 요거잖아.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한 편은 미지수가 없어야 됩니다. 둘 중 한 편은 미지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둘 중 한 편은 미지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얘는 더했을 때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자연스럽게 산술기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할 거예요. 쉽게 이런 거죠. 4ab라는 애를 여기 a 자리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ab분의 9라는 애가 이 b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따라서 얘를 해주면 4ab 더하기 a분의 9는 크거나 같다 2루트 4ab 곱하기 ab분의 9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ab랑 ab 약분이 돼야 될 거고요. 9, 4, 36으로 나오게 되겠죠. 36으로 나옴으로써 우리는 6이 나와서 12라고 표현될 거예요. 이해가니? 즉 4ab 더하기 ab분의 9가 1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네들의 최소값은 12라고 나오겠죠. 즉 우리가 원래 알고 싶었던 이 값의 최소는 몇이에요? 27. 그래서 최소값 m은 27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성범아, 아까 이쪽에서 등호 조건이 뭐였어? A랑 B가 같을 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식에서 등호 조건은 뭐라고 나와야 되겠니? 바로 앞에 서 있잖아.
그래 4AB라는 애랑 AB분의 9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야 여기 자리에 4AB 넣은 거고 여기 자리에 AB분의 9 넣었다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되잖아. 대입만.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 인간적으로다가 얘랑 얘랑 똑같아. 둘이 더했더니 12래. 그럼 이거 하나하나는 몇이야? 6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니? 따라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우리는 AB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M은 27이라고 나오게 된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응?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 27을 2분의 3으로 나눠달래잖아.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야? 8이라고 나와요. 오케이? 이해가니? 야, 이건 대입만 하면 되는데 할만하지 않니? 어렵나? 어려워? 그래? 모르면 안 되는데. 자, 요거 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 24번으로 간점 한번 해볼 겁니다. 공부만 힘들어? 힘들 수 있어. 이해해. 수학을 하루에 4시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이걸 건의를 좀 해야 되겠어. 이거 종이 이상해요. 소리가 별로 소리가 왜 어떤데? 그냥 기분 나쁘고 어떤 벨소리였으면 너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겠니? 안 났으면 좋겠어요. 종이 안 나면 안 되지. 이 종이 왜 필요하냐면 가끔 선생님들이 필 받아서 막 수업하다 보면 수업 시간 오버하거든. 이제 뒷 선생님이 슬슬 빡치거든. 나도 수업했는데 왜 안 나오지? 막 이러면서. 또 최악의 경우는 내가 뒤늦게 쉬는 시간 다 까먹고 얼른 하고 나가. 다음 선생님 바로 들어와. 얘네들 이제 멘탈 나갔는데 너무 힘든데 수업 계속 이어져. 어이씨 죽겠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죽겠다. 쉬는 시간도 안 주고 이러면서. 자, 그래서 벨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벨소리는 사람 목소리가 나왔어. 사람 목소리로. 내가 서고라는 데를 다녔거든. 우리 대전에 있는 학교인데 줄여서 서고야. 명문서고 학생 여러분 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왔었어. 그래서 듣는데 너무 오글거리는 거야. 와,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명문이라니. 막 이러면서. 명문이라고 하면서 학교 시설 개꼬라고. 궁금하네요. 요즘엔 그 학교 어떻게 바뀌었을까?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오픈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교실에서 항상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살기 위해서. 자, 24번 문제 봅시다. 24번 문제. 철판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100m짜리래요. 자, 100cm구나. 100cm짜리 철판이 있고요. 얘를 접기로 한 겁니다. 접기로. 근데 어떻게 잡았냐면 한가운데는 4cm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양쪽 끝을 여기를 x라고 할게요. xx라고 접고 요 남은 부분을 y라고 할게요. y라고 해서 접은 겁니다. 접어서 옆에 있는 모양대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대요. 그러면 여기가 4인 거고 여기는 y인 거고 이쪽이 xxxx 나왔겠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물을 흘려 보낼 거래요. 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 구멍이 넓을수록 물이 많이 흘러가겠냐, 좁을수록 물이 많이 흘러가겠냐. 넓을수록 물이 많이 흘러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이 사각형의 합이 제일 컸으면 좋겠다라고 나온 거야. 즉, 이 한 면의 넓이가 몇이야?
자, 그래서 어이씨 까먹었어. xy라고 나와야 되겠지? xy 몇 개? 2개. 그러니까 우리는 exy의 최대를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옆에서 뭘 했어요? 곱했을 때 최대는 산술기하를 쓰자라고 했죠. 자, 그럼 다시 일로 돌아와요. 여기 있는 요식을 보면요, 뭐를 할 수 있어요? 4x 플러스 2y가 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말을 하죠. 96, 그지? 9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2x 더하기 y라는 애가 48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산술기하자 그랬죠? 이걸로 산술기하를 하는 거죠. 2x 더하기 y가 2루트 2xy라고 나오게 되고, 아까 이게 48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24보다 작거나 같은 루트 2xy가 나오게 되고요. 양변을 제곱하니까 24의 제곱이 2xy다 라고 나옵니다. 즉 2xy의 최대는 24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니? 따라서 답은 아이 왜죠? 576 라고 나오게 되네요. 짱 쉽지 않니? 자, 이렇게 아주 짱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간점을 했는데 너네들이 간점 하면 너무 풀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몇 페이지요? 페이지가 왜 안 써있어? 18번부터 풀어봐요. 모르는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고요. 모르는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18번 한번 풀어보세요. 뭘 풀려고요? 18번에 있는 문제들, 18번 있는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쭉 풀으라고. 18번 맞지? 응. 그 페이지에 있는 문제 쭉 풀으라고. 그러면서 질문.
안 되는 거 있어, 성범아? 은진이 안 되는 거 있니? 상은이는? 몇 번? 18번에 1번. 자, 힌트를 줄게, 상은아. BC를 하나로 묶어서 전개해봐. 따로따로 전개하지 말고 BC를 통으로 생각하고 전개해봐. BC를 한 덩어리로 같이 전개를 한번 해봐. 그럼 풀릴 거고 2번은 분리를 다 해봐. 그래도 안 되면 알려줄게. 자, 한번 같이 보자. 자, 18번을 한번 같이 볼까? 18번. 자, 잘 푼 친구들은 그냥 풀던 거 풀고요. 잘 모르겠으면 같이 봅시다. 자, 18번인데요. 1번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A분의 1 더하기 BC 더분의 1이라고 한다고 했죠. 내가 아까 했던 게 뭐냐면 BC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라고 했어. A부터 전개를 해주면 1 더하기 BC분의 A라는 형태가 나올 거고요. 이 B 플러스 C라는 덩어리를 해주면 A분의 B 더하기 C 더하기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제일 작으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애로 산술계화를 해주면요. 2의 루트 B 더하기 C분의 A 곱하기 A분의 B 더하기 C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B 더하기 C끼리 서로 약분되고 A, B가 약분이 돼서 2로 나오게 되겠지. 즉 이 전체적인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아니 여기 네모가 있으니까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서 최소값이 4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2번 문제를.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힌트를 뭐라고 줬었냐면
분수들을 모두 다 쪼개봅시다 라는 힌트를 줬었죠. 자, 이 분수들을 쪼개보면요, 얘가 이렇게 돼요.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b분의 c 더하기 b분의 a,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라고 쪼개지게 됩니다. 이렇게 쪼개고 나면요, 우리는 a, b랑 ba라는 애를 세트로 산술기하를 할 수가 있고요. 곱하면 없어지냐, 그지? 그리고 a분의 c랑 c분의 a를 또 세트로 산술기하를 할 수가 있고요. 라스트로 b분의 c랑 c분의 b를 또 산술기하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값이 6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쉽시다.